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늘 응원해드리고 있는 개차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심사평가원 역시 좋은 공기업이다 보니 좀 계속 심사평가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행정직 직원들에게도 좋은 직장이 될 수 있어서 이 심사평가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심사평가원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좀 말씀드리고 좀 여러분들에게 좀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해 두셨죠?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우선 항목은 크게 4가지 항목이고요. 항목이 좀 전보다는 훨씬 줄어서 심사평가는 이 항목이 좀 줄어든 지가 꽤 됐죠. 4개 항목만 작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성 분량 역시 500자 정도여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이 여러분들 그냥 예전 방식대로 스토리를 쓰는 항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항목이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이죠. 어떤 사안에 대해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과 결과를 포함해서 그 경험을 써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는 지금까지 약속과 원칙을 지켜서 상대방과 신뢰를 형성하고 또 유지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은 우리 원에 지원한 동기 및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써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원의 핵심 가치 중 한 가지와 연계해서 작성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항목에서는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활동 또는 경험, 또 여러분들의 역할과 주요 성과 등을 좀 설명하고 그런 성과들이 실제 입사에서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은 좀 수월할 것 같고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쉽게 가닥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먼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여러분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과 결과를 포함해서 기술하는 항목이고요. 작성 주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했던 경험을 쓰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어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좀 의견이 다르거나 나와 어떤 분위기가 좀 잘 맞지 않거나 성향이 좀 맞지 않아서 좀 서먹서먹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들과 쉽게 친해졌던 경험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작성 방식은 스토리텔링으로 쓰시는 게 필요하고요. 쌤의 스토리 쓰는 방식은 스카죠. 상황 설명해주고 위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행동, 결과를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자, 먼저 상황이죠. 자, 상황은 내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어떤 업무를 맡았었어. 그런데 그때 동료와 함께 이런 일들을 했었어 라고 먼저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때 그 동료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동료와 함께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병원 생활 전반이나 어떤 직장 생활 전반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동료와 함께 이를테면 병원 평가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다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하게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괜찮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받아서 일을 시작했었을 때 또는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했었을 때 이런 동료와 함께 일을 하게 됐었어 라고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료와 의견이 좀 다른 거야. 또는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야를 이야기해주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뭔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정말 해결하기가 어려웠어 라든지, 또는 그러다 보니 동료와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졌어,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팀의 분위기가 좀 썰렁했어, 냉랭했어, 이런 아니면 마음이 불편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셨죠. 자, 그래서 좋은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어, 또는 이런 방법을 썼어, 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맞장구를 쳤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또 그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는지를 쭉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 좋아졌겠죠? 그러다 보니 그 결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분위기도 좋아졌겠죠. 이런 좋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형성한 덕분에 이를테면 병원 평가 업무도 수월하게 맞춰서 결국 잘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했다는 부분까지 함께 써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여기로만 끝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좋은 관계가 형성돼서 훨씬 더 팀 분위기도 좋아졌고, 또 우리가 했던 업무도 더 효과적으로 더 협업이 잘 됐고, 덕분에 병원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결과를 조금 더 키워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소재를 쓰면 좋으냐? 소재는 특별히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인턴이나 또 아르바이트, 또 병원 등 어떤 조직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조직에서 동료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경험을 써주시는 건데, 이게 이제 동료뿐만 아니라 좀 장기간에 걸친 고객과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과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서 그렇게 쓰셔도 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왕이면 동료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데, 내가 병동 간호사로 근무할 때 장기 입원해 계시던 환자분과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예를 들면 치료를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께서 그 환자분에게 또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노력했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았고, 나중에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 이런 스토리들도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동료에 포커싱을 해서 쓰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차관해야 될 점은, 가끔 보면 이 의견의 다름을 이야기하고자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료와 의견이 달랐어, 그래서 그 동료는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했고, 반면에 나는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 이렇게 어떤 의견의 다름의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역할 분담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표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면접장에 갔을 때 면접관이 물어보고 싶어하는 질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의견 달랐던 내용을 구구절절 장황하게 쓰시지 마시고, 의견이 달랐다 대신 그로 인해서 분위기가 서먹서먹했고 업무가 잘 처리되지 않았고, 이런 문제점을 부각하시는데 분량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다음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셨던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how를 이야기해 주셔야죠. 어떻게?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며 맞장구를 쳤어. 또는 퇴근 후에 동료와 맛있는 치킨에 맥주 한잔을 하면서, 아니면 그 동료가 일이 좀 많아서 야근을 할 때 남아서 함께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점심시간마다 산책을 했고,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노력들을. 아시겠죠? 그리고 좋은 관계 형성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감 가는 표현을 써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결과 부분에서 좋은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실 때 그냥 좋은 관계를 형성했었다 이렇게만 표현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퇴사 후에도, 병원을 그만둔 후에도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 같이 먹자개를 만들어서 맛집 탐방을 다니면서 가장 친한 사이가 됐었다 라든지,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써서 그 동료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었는지,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는지를 좀 쉽게 공감 갈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의 자소서는요, 항상 디테일하게 쓰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했다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작성하다 보면 가끔 의견의 다름을 이야기하려고 나의 의견은 맞는데 동료가 잘못된 의견을 말했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비춰지면서 동료를 비난하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을 어느 날 아침에 싸웠는데 그날 저녁에 소주 한잔 하고 풀었다, 이런 단기간에 있었던 일보다는 좀 오랜 기간, 비교적 오랜 기간의 노력이 훨씬 더 바람직하니까 그런 소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성하면 첫 번째 항목 그리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항목은 갈등 해결, 여러분들이 써놓았던 자소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내용 가져다가 재활용하시면서 작성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